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기술과 기업, 그리고 경제계에 떠도는 헛소문들까지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곳은 주경기장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정치는 언제나 경제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재계에 몸담고 있다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혹은 반대로 정치권에 있다가 재계에서 영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오늘 주경기장에서 뛸 선수는 바로 재계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이번 총선에서 정계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정치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경제 얘기를 다루는 채널인데 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비춰지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소위 기계적 중립으로다가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이렇게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 주경기장에 잘 맞는 홍팀과 청팀,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반전은 홍팀입니다. 홍팀의 에이스는 바로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인데요. 삼성전자에 일반 셀러리맨으로 입사해서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현재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후보 겸 국힘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고동진 사장은 한동훈 국힘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공천받은 곳이 강남병이라는 것만 봐도 국힘 전체가 고동진 사장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강남병은 2016년에 새로 신설된 선거구인데요. 신설된 이후 계속 보수 세력이 승리했던 지역구거든요. 물론 계속이라고 해봤자 두 번밖에 아니긴 한데 둘 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보수 정당이 승리했던 곳이니까요. 이런 곳에다가 새로 영입한 인재를 전략 공천했다. 이 말은 그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번 선거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치 유망주라기보다는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한다, 이거거든요. 스포츠에서도 어떤 선수를 데려올 때 유망주로 데려왔으면 유소년 팀이나 2군에서 슬슬 경험 쌓게 해서 1군으로 올리는 거고,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오면 그냥 바로 1군 경기에 선발로 빡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즉시 전력감 고동진 후보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또 국민의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계에서 데려왔으니 당연히 경제 전문가 역할을 맡기고 싶어 하겠죠. 국회의원들은 생각보다 자기 출신을 못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전자의 고졸 사원으로 입사해서 상무이사까지 올랐다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양향자 의원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양 의원의 발의 법안이거든요. 국가 첨단 전략 사업 경쟁력 어쩌고, 뭐 개인형 이동장치 어쩌고, 과학기술은 어쩌고, 미래 자동차가 어쩌고 저쩌고, 딱 봐도 연구원 출신이라는 게 드러나는 법안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양향자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반도체 관련 게시물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댓글이 눈에 띄네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반도체는 양향자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후보에게 경제 전문가, 그 중에서도 특히 첨단 전자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죠. 국민의힘의 커다란 힘, 라임 좋다, 그쵸? 근데 국민의힘에서 사실 고동진 후보에게 특별히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찌 보면 앞에서 말했던 경제 전문가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정말 정치 인생 내내 청년 끌어안기에 굉장히 힘을 쏟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추측하건대 한동훈 위원장은 청년들의 가장 커다란 고민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고용의 현장, 기업 현장에 있던 고동진 후보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를 바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사실 보수 진영에서 자주 슬로건으로 내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취직 잘 되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기업이 잘 나가면 아무래도 고용이 늘어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여튼 실제로 고동진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과 처음으로 나눴던 전화통화에서 청년의 미래에 대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삼성전자라는 커다란 기업의 한 부분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고동진 후보가 기업의 고용과 관련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그림이 좀 나오죠. 이쯤에서 이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동진 후보 같은 대기업 출신 경제인이 정치에 몸담을 때 발생하는 재계에 미치는 영향 얘기예요. 우리가 정치인 테마주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형성되는 테마주도 있지만 또 실제로 관련이 있어서 웃기는 테마주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안철수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실제로 안랩의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안랩의 최대주주이기도 하고, 또 안랩의 예전 이름이 안철수 연구소이기도 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언급될 때마다 안랩 주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동진 후보도 뭐 실제로 지금은 삼성전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또 재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이런 거물급 재계 인사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면 이 사람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고동진 후보가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일반 셀러리맨이던 시절 50초 브리핑이라는 자신만의 룰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출근하면 상사한테 50초 동안 오늘 해야 할 일을 간략하게 브리핑하는 거래요. 근데 이거를 몇 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이것만 봐도 고동진 사장은 일단 극제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극피는 이해할
만날 수 없는, 하여튼 고동진 후보의 이런 꼼꼼한 제의 성향이, 그리고 지금까지 갤럭시 신화를 비롯해 기업인으로서 쌓아온 수많은 탑들이 과연 정치인 고동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주경기장 전반전에서는 홍팀의 에이스를 다뤄봤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중립, 그러니까 후반전에서는 바로 청팀의 에이스 공영훈 후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후반전에 꼭 만나요.